안녕하세요. 까다로운 안 선생입니다. 금융위기도 버티게 하는 마인드 관리법 5가지만 기억하세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소위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 20% 이상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. 지금은 뭐 30%도 더 빠졌고요.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약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시장에서 이 약세장 영역은 금융시장에서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. 아무 경제 침체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5% 이상의 주가 하락은 항상 발생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20% 이상, 30% 이상씩 빠지는 급락장은 많이 경험해보진 못하셨을 텐데요. 그럴 때마다 투자자들은 겁도 먹고 공포를 느끼고 또 대처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결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다시 반등을 하고 제자리를 찾겠죠.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팬데믹 공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힘든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인정인데요. 일생 동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몇 번의 시장 붕괴를 보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. 이 금융 메커니즘상 당연히 하락장, 폭락장, 상승장 이런 식의 시장 상황은 늘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. 투자를 하는 이상 그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거는 투자의 대가 요새 유명한 레이 달리오, 워렌 버핏 이런 분들, 조지 소로스 모두 마찬가지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. 내가 못해서 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.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장을 잘못 파악해서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된 겁니다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지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이번에 자책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수익 나신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항상 시장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반응을 보이면 될 뿐이지 본인을 자책하거나 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평생 월급쟁이로 급여만 받은 돈으로 생활할 생각이 없고 투자를 하실 생각이면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.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. 누가 손실해서 평온할 수 있을까요? 그래, 하락장일 때는 약세장일 때는 버티면 돼. 그래, 나만 힘든 거 아니야. 누구나 투자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거야. 그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은 힘들어요. 정말 괴롭습니다. 잠도 안 오고 빨리 양봉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명확히 중심을 잡아서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 첫 번째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나 현금화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는 이상 그 돈을 당장 뺄 필요가 없는 분들 아니면 지금 주식에 있는 걸 채권, 금, 아니 원자재 쪽 다른 쪽으로 투자를 변화모색하거나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선물 옵션으로 갈아타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붕괴된 후에도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도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금액을 빼야 되는 게 아니면 시장이 붕괴된 후에 지금 30% 이상 빠진 후에는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주식은 크고 빠르게 하락하지만 또 그만큼 크고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.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. 세 번째로 과도한 정보 습득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려고 기사 쓰는 게 아닙니다.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얻어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게 목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기사 찾아보세요. 좋은 뉴스 거의 없습니다. 물론 희망적인 뉴스가 있죠. 금융 지원을 얼마 더 한다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재정 지원을 GDP의 10% 이상 늘리겠다.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와 반대로 또 이탈리아는 확진자 수가 몇천 명 늘었다. 이런 얘기도 나오죠. 이런 뉴스들이
결국 다 자극적이에요.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기사만 찾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입니다. 결국 이 기간 동안 금융 관련 그 뉴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찾아본다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건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상승장에서는 좋은 뉴스만 나오거든요. 하지만 그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상승장은 결국 시장의 가격이 다 반영된 거예요. 뉴스를 접하기 이전에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그 반영된 가격을 가지고 또 기사를 써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그 뉴스로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하락장일 때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필연적입니다. 그래서 그 뉴스에, 그 공포 뉴스에 뭐 샀다 팔았다 그 자산 거래를 반복하시면 결국 수수료랑 계좌만 쪼그라들어요.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룸버그 단말기나 로이터 같이 뭐 특정 월 비용을 내고 실시간 뉴스를 쏴주는 그런 뭐 인포맥스 단말기도 있고요.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이것은 보통 기사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팩트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어떤 그런 뭐 방향성 이런 거에 따라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카페나 아니면 뭐 네이버 금융 뉴스 아니면은 늦게 나오는 연합 인포맥스의 뭐 뉴스들 이런 기자들이 막 그 본인들도 공부해서 찾아보고 쓴 기사들은 그게 나올 정도면 벌써 시장에 가격이 다 반영돼 있는 완전 지난 뉴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너무 뭐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최대한 뉴스는 짧게 찾아보시고 차라리 연예 뉴스나 뭐 시사 이런 쪽을 보시고 경제, 금융 이쪽은 당분간 보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. 내가 자산을 투자해 놨는데 내 평생 모은 자산의 50%를 지금 여기 넣어놨는데 어떻게 실시간 뉴스를 확인 안 하고 체크를 안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좋은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좋은 행동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. 대부분이.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좀 자제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로그아웃인데요. 이 HTS에 있는 평가손익은 확정 지을 때까지 손실이나 수익이 아닙니다. 그래서 계좌를 계속 들여다본다고 올라가지 않아요. 내가 지키고 있는다고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.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그 평가 금액의 변동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. 손가락이 막 혼자 움직여요.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. 그래서 계좌를 자주 확인하시지 마라. 계좌를 자주 확인한다는 건 그만큼 언제든지 팔 준비가 돼 있다. 언제든지 물탈 준비가 돼 있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그 계획된 내가 이 가격대 얼마 물론 본인의 계획된 그 청산 가격 내가 지금 마이너스 5%인데 이게 본전 오면 청산할 거야 하는 그 가격대 그냥 걸어 놓으시고 HTS를 끄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가격이 막상 오면 또 갈등합니다. 이거 이제 반등인가? 이거 더 봐야 되나? 이런 식으로 또 흔들려요. 그리고 만약에 뭐 청산하시고 주식이 좀 올라가면 어떤 분들은 막 다시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뇌동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높습니다. 그래서 특정 가격대를 정해 놓으셨으면 그 가격에 그냥 걸어 놓으시고 안 보시는 게 낫고요. 만약에 손실이 커서 하루 이틀 사이에 만회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. 안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차라리 그거 보신다고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. 그냥 마음만 더 아프지. 그래서 계좌를 로그아웃을 하시고 당분간 HTS를 없애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고요.
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라입니다. 미리 계획된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가격이 싸진 폭락하는 시장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. 그거는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단순히 싸다고 대출을 더 받고 아니면 어떤 덜 내린 종목을 팔아서 물타기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본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재조정하게 됩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가 5%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2%밖에 안 빠졌다. 그럼 삼성전자에 있는 걸 팔아서 하이닉스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하락폭이 적으면 반등할 때 더 먼저 치고 나가거든요. 하지만 심리적으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%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%다. 그럼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 물을 탑니다.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2%밖에 안 떨어졌거든요. 그 비이성적인 판단이죠. 근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다시 재조정하거나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죠. 그게 됐으면 지금 아마 포지션에 인버스만 들고 계실 겁니다. 결국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시고 이 취미생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골프를 배우기를 미뤄놓으셨으면 이번 기회에 골프를 치시고 돈이 어디 있냐고 하시는데 물타기 할 비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물타기 하거나 추가 자금을 투입하려고 지금 자금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 돈을 물타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시간을 늘리는데 쓰시면 추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물타기 하시고 잦은 매매하시고 하시면 결국 계좌는 시장은 계속 변하지 않는데 본인만 빠르게, 본인만 발빠르게, 본인만 급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시면 결국 계좌가 쪼그라들고 나중에 다시 상승했을 때 수량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내가 노력한다고 시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. 지금까지 몇 가지 하락장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과거 현인들의 글에서도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. 현실적으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거나 섣부르게 매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.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장기 투자를 위한 자산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. 만약에 마이너스 30%가 물렸다. 그러면 이 자금을 언제까지 유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아니면 지금 조금 덜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더 떨어진 종목에 투자한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.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맞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건데 확률적으로 그러기가 힘들다. 이건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긴 하겠지만 결국 본인이 투자 고수가 아니라면 그냥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. 제 예를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에 우량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. 아모레퍼시픽, 효성,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무너지니까 다 같이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평단을 빠르게 낮춰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제가 생각한 저점에 물타기를 했습니다. 노트에 적어놓은 게 아직까지 있는데요. 이거는 평단에 얼마 물타서 평단을 얼마로 낮추고 이거는 이만큼 물타서 평단을 이만큼 낮추고 그렇게 해놓으면 투자할 땐 마음 편해요. 평단이 확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근데 결국 금융위기의 그 지하실을 경험하면서 큰 손실이 나고 손절을 하게 되죠. 그때도 그 물타고도
솔직히 버텼으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났을 텐데 그걸 빨리 만회하고자, 왜냐면 대출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빨리 만회하고자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해서 하락장에선 결국 매도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벌겠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그 매수만 갖고 있다가 계속 손실을 나다 보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선물이나 옵션에 손을 댔는데 이 양방향으로 깨지더라고요. 제가 투자를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선물이 하한가 상한가를 왔다 갔다 매일매일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 맞는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결국 버텨내질 못합니다. 그래서 뼈아픈 손실을 경험했고, 그때 그 투자 고수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저에게 기다려라, 과거 차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다, 언제나 금융 역사는 반복한다, 항상 세계가 망할 것 같지만 결국 신고가를 갱신한다, 이런 얘기를 해 주었다면 그 80만원대 산 아모레퍼시픽을 마이너스 50%인 49만원에 손절하고 그걸 가지고 선물 옵션에서 다 날리고 나중에 300만원이 된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보면서 그때 그랬다면 과거를 후회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제가 없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. 시장은 분명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바닥이 어디인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. 하지만 다시 올라온다. 우량주에 투자하셨다면 반드시 시장은 다시 돌아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영상 올릴 테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